오늘의 주제는 은중과 상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저의 생각들입니다. 이 조합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짚어주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기쁘고요. 이래서 육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되게 꽤나 성장을 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뿔 하나도 아닌 거예요. 칭찬 일기를 진짜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이트 톤들은 이게 억울한 거야. 컬러를 쌓을 수가 없어.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칭찬해보자. 진짜 예쁘거든요. 나한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은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최근에 좀 핫하게 끝이 난 넷플릭스의 은중과 상현, 사실 제가 조금 뒷북이긴 한데 이 감상과 여운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그 주제로 이렇게 겟레디를 준비하게 됐고요. 생기에서 힘을 조금 뺐는데 대신 이제 눈 쪽으로 좀 힘을 줘서 밸런스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때문에 살짝 초반에 애를 조금 먹어가지고 애 먹는 동안 약간의 컨실러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컨실러는 저번과 똑같이 이 드롭비랑 이 레드렉 컨실러를 사용을 해놓은 상태라서 요거는 어차피 너무 계속 보여드렸던 제품이라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 기초 단계에서 제가 최근에 요거 좀 괜찮아가지고 광고 아니고요.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역시 이니스프리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근데 얘 하나만 발라도 되게 쫀쫀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화장 전에도 괜찮고 자기 전에도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 했고, 일단 여러분 이거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어바웃톤의 워터 레이어 핏 쿠션 21호고요. 웜라이트입니다. 저는 노란 여쿨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21호 웜라이트로 골랐고요. 이것도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더 써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기존 레이어핏 쿠션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이거 바르면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은중과 상현을 끝냈거든요.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은중과 상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저의 생각들입니다. 시작 전에 제가 지금 입술도 살짝 건조한 것 같거든요. 이거 확실히 환절기는 환절기인가 봐. 슈가 러빙 립 소르베 영영 레몬 마멀레이드거든요. 이거는 발라놓고 기다리면 이 서걱서걱한 설탕 덩어리 같은 그 재질들이 각질에 딱 이렇게 녹아들면서 나중에 닦아줘도 되고 이대로 그냥 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21 웜라이트도 색깔이 약간 상아빛으로 괜찮아요. 저는 핑크기 있는 베이스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쿠션이 세미 매트와 세미 글로우 그 사이라고 추구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준 이건 그냥 글로우에 가까워요. 보통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기초를 대충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미 약간 광이 도는 얼굴에 이거를 얹었을 때 사실 세미매트도 은근 속광나게 표현이 되는 마당에 약간 이렇게 워터핏 이렇게 나온 것들은 진짜 광이 많이 돌게끔 연출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발랐을 때 그 첫 느낌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게 좋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그 모공 끼임 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살짝 있다고 느껴져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모공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 그리고 난 좀 건성이고 약간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레어드핏이 조금 건조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거든요. 샬롯 틸버리 파우더 이게 진짜 코덕들 사이에서 좋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기존에 얹은 베이스랑 막 들뜸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얇고 요거는 글로웍스 경선님이랑 같이 개발한 스펀지잖아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광 있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잡힌 거 보이세요? 이게 진짜 근데 뭉침 없고 고르게 돼요. 이 조합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경선님도 이 조합으로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은중과 상현을 제가 일단 보고 느꼈던 첫 그 감상은 진짜 왜 그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고도로 발달한 우정은 사랑과 구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부터, 아마 제 옛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랑과 우정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성하고 하는 건 그 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종류도 친구도 사랑이고 가족도 사랑이고 반려동물도 사랑이고 사랑은 넓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따로 뺐다라는 말은 친구 관계에서의 우정과 뭔가 이성과의 그런 사랑은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한테도 똑같이 질투하고 친구한테도 똑같이 서운하고 이러는 저의 감정선들을 봤을 땐 이해가 안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친구랑 놀았을 때 훨씬 더 재미있고 기쁘고 편안하고. 근데 이제 막 보통은 뭐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연인과 함께 할 때 뭔가 정말 가장 나답고 편안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만큼 편했던 적은 없거든요. 물론 그 이성 간의 끌림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근데 은중과 상현을 보면 진짜 그 둘은 진한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증과 막 약간 이 복잡한 감정선들이 다 얽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짚어주는 드라마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좀 기쁘고요. 그 약간 두드리면서 살짝 벗겨진 부분만 컨실러 살짝 다시 할게요. 근데 이제 메인 주제는 그게 아니긴 하죠. 일단은 약간 커버업을 조금 더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우 해줄 건데, 브로우는 오랜만에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스킨푸드의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요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엊그젠가 어제 눈썹을 좀 더 얇게 다듬었거든요. 그거에 맞게 좀 오늘은 얇은 눈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저의 추구미는 가을이에요. 가을. 라이트 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인은 요 좀 더 밝은 컬러. 꼬리 부분만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을 때 요거랑 섞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메인 주제는 그거죠.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어떠한 파괴의 과정을 본 느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주시고 공감하고 호평이 많았다는 것은 주인공인 은중이도 물론 공감이 많이 되셨겠지만 상현이에게 은근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상현이의 10대, 20대, 30대, 40대가 하나도 공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인스타로 둘러보기를 보다가 출판사 박대리라는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은중과 상현에 관련된 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은중과 상현은 둘의 태도가 이제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의 태도가 완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둘의 엄마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은중이네 엄마는 은중이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상현이가 은중이한테 나쁜 짓을 할 걸 알면서도 그 사이에 끼지 않아요. 자기 딸의 친구 관계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물러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현이 어머니를 보면 상현이 어머니는 왜 교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옳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현이가 선생님 말 듣고 고지고대로 은중이를 이렇게 맴매하는 걸로 한번 때렸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상현이를 혼을 내고 상현이한테 또 맴매를 해요. 그래서 상현이는 억울하죠. 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엄마가 말하는 옳은 거에 맞게 행동을 했어. 근데 도대체 나 왜 때려? 왜 나한테 그래? 엄마는 또 그러죠. 친구를 그렇게 아프게 때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영원히 상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한테 사랑받거나 칭찬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래서 육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상현이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 은중이가 너 진짜 너네 어머니가 선생님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상현이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라고 상현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다 커서 깨달을 때까지도 너무 힘이 든 과정이고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어릴 때 그런 식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 본인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존중받으면서 큰다는 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얘가 아무거나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혼날 땐 혼나야 되고 예절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겪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애정하고 있어. 라는 그 단단한 뿌리 깊은 사랑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커서도 누군가 나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에 열이 받거나 질투하거나 서운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나도 다 그러진 않으니까. 라고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중이가 이것도 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선배랑 그 상하기 선배인가랑 다시 잘 안 됐을 때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나한테 좋아야 그 사람도 좋지. 결국 난 내가 더 중요한가 봐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은중이를 보여주는 그냥 메인 코어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중이는 결국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상하기가 상현이한테도 상현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너무 막 갉아먹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고 은중이도 나였으면 똑같았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은중이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지킬 줄 아는 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애였던 거예요. 오늘은 브로우 카라를 따로 안 할 거예요. 항상 해주듯이 요 맥의 아이 프라이머. 그래서
잘 보면은 상현이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된 캐릭터긴 하지만 본인을 사랑할 줄 몰랐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사랑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회고하면서 자기는 사랑을 줄 줄도 받을 줄도 몰랐다고. 그리고 또 상현이의 그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막 잘 보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일단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은 저번에 산 이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릴리바이레드의 듀이핏 팔레트 5호 아몬드 밀크 컬러입니다. 가장 밝은 컬러와 이 중간 컬러를 살짝 섞어서 베이스로 먼저 발라줄게요. 한 30대 상현이었나? 영화 찍을 때 되게 싸가지 없는 배우 하나 나오잖아요. 상현이는 잘 보면 합리적이고 약간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친구여서 보면은 이게 맞아,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아, 뭐 그렇다고 여러분 T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현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보면 좀 과해요, 항상.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독이잖아요. 저 T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논리만 따지는 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저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은중이와 상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상현이한테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공감이 됐냐면 그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오빠가 있거든요, 친오빠가. 근데 어떠한 그냥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물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도 하셨고 그리고 오빠를 조금 더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어린이였잖아요. 가장 애착 있는 존재가 나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쨌든 관심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엄청 막 울면서 혼자, 그러니까 티도 안 내.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보통 이런 애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착해야 부모가 사랑을 주거든요. 관심을 주거든요. 지금 이 첫 번째 베이스 컬러까지 발랐는데 이렇게만 발라도 사실 약간의 그 주황기 있는 음영이 생겨버려서 일단은 여러분 컬러감을 조금 맞춰보기 위해서 블러셔를 지금 살짝 먼저 할 건데 아이브 기억하시나요? 블러 팀팟? 이거 1호 진저버터, 이게 16호 시나몬 버터인데 시나몬 버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전 되게 딥할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손으로 발라줄게요. 먼저 진저버터. 아, 얘가 조금 더 붉다. 아무튼 저도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30대 들어서부터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네? 나는 되게 꽤나 성장을 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뿔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인간은 진짜 나약하구나. 요새는 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의 그런 노력의 일환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저랑 좀 비슷하거나 이 은중과 상현에서 상현이의 마음에 매우 공감이 됐던 분들이 있다면 칭찬 일기를 진짜 꼭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저한테 있어서는 효과가 진짜 좋았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누가 보면 칭찬 일기 같은 거 쓰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는 막 생각도 들잖아요. 특히나 스스로에게 되게 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눈치도 좀 보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좀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상현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나중에 되면 터지거든요. 상현이가 이제 완전 흑화되잖아요, 한번. 근데 저는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중심을 본인한테 안 두고 타인한테 두면은 특히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시선을 본인한테 돌릴 줄 모르니까 나중 되면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의견을 취합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것도 물론 싸가지 없이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내 의견을 표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저도 참 30대 돼서 알았다는 게, 물론 상현이는 40대 돼서 알았어요, 여러분. 요거는 시나몬 버터. 약간 눈 밑부터 이 광대 쪽 위주로 이렇게 해줄게요. 약간 구운 느낌이 살짝 나죠? 진짜 남은 잔량으로만 콧등이랑 코 쪽에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눈 음영은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컬러가 있는데 저 여기서 이거 2개 썼거든요? 라이트 톤들은 이게 억울한 거야. 컬러를 쌓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쉐딩을 코랑 이 옆에를 살짝 해줄 건데, 아멜리의 여백카롱 쉐딩 1319 컬러. 컬러가 좀 밝아서 사실 저한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컬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긴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칭찬 일기를 제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유즈랑 같이 서로 인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저는 3개를 적어요.
근데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나 오늘 뭘 칭찬하는데. 그러면 자꾸 쓰는 게 오늘 내가 하기로 했던 뭐 쇼츠 편집을 했다.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칭찬할 수 있는 것들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 3개월, 한 100일쯤 쓸 때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땐 이런 것까지 칭찬을 한다고? 싶은 것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할 거 다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칭찬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칭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 제가 밤늦게 친구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오는데 확실히 가을이 됐다는 게 그 낙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냄새 맡고 이 밤 공기 맡는 게 너무 좋다라는 되게 순간의 행복감을 엄청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이제 칭찬일기를 집에 와서 쓰는데 가을 낙엽 냄새나 이런 거를 놓치지 않은 스스로가 진짜 기특하다.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런 낙엽 냄새고 뭐고 지금 가을이야? 약간 막 잘 몰라? 그냥 막 일만 해. 이럴 수 있는데 내 스스로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어. 너무 칭찬해. 약간 이거를 하는 게 되게 나를 되게 잘 붙잡고 부둥부둥 케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빡빡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진짜 칭찬일기 엄청 추천해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여러분 나랑 친해져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랑 친해진다는 사실이. 물론 상현이와는 살짝 다른 느낌일 순 있는데 아무튼 칭찬일기 진짜 추천드리고 저는 그 결말에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고통을 이제 내 손으로 멈추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현이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뷰러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상현이의 인생은 거의 고통밖에 없었어요. 이제 비로소 신체적인 고통까지 이게 왔었을 때 이 고통만큼은 멈출 수 있는 고통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부터 자기가 좀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화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난 인생 동안 자기가 받아온 고통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단순히 뭐 존엄사와 관련된 내용이 살짝 버무려져 있을 뿐이지 진짜 전체적인 큰 틀은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본 느낌인 건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홀리카홀리카 코코아 브릴레로 아이라인 살짝 그려줄게요. 이거 어떤 브러쉬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 지나바디 아트라는 곳에 227번 브러쉬거든요. 저 오프라인으로 성순과 뚝섬역 쪽에 완전 가보시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조금 머쓱하고 민망할 수는 있는데 브러쉬도 저렴하고 이거 완전 납작하고 짧은 브러쉬라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은중이가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고생 많았다고 해주고 잘 버텼다고 하잖아요. 상현이가 가장 스스로에게 했어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속눈썹을 오랜만에 붙여볼 건데 제가 한동안 또 안 붙였었거든요. 이거 제가 태문가에서 샀었는데 이 정보는 제가 또 더보기란에 올려줄게요. 제가 또 속눈썹 붙일 때는 뭐 말을 못해가지고 그 얘기도 해야 된다. 제가 또 최근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그 프랑스와즈 4강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거 보면서도 상현이가 생각났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속눈썹 붙일 때 같이 붙여주는 미샤 노 리터치 보정 카라고요. 이거 먼저 한번 싹 해준 다음에 마스카라 해주고 있습니다. 마스카라 에뛰드 컬픽스 지금 속눈썹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고 제가 이쪽까지 마저 하고 와가지고 이야기 마무리하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눈까지 하고 왔고요. 약간 어두운 것 같아서 삐아 라스트 젤 아이라이너 11호 리넨 베이지입니다. 그어주는 걸로 오늘의 애교살은 밝혀주는 것까지만 해줄게요. 여기에 뭐 펄하고 이러면 오늘의 무드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립 아까 발라놓은 거 알갱이 다 없어졌거든요. 립을 발라야 하니까 요거는 좀 지워줄게요. 지우는 과정에서만 봐도 그냥 입술이 엄청 빨개졌죠. 그 퍼프 더 이상 묻히지 않고 남은 잔량으로만 한번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 예전에 제가 샵에서 써주셔가지고 사야지 하다가 좀 늦게 샀는데 요게 H의 블러 틴트 3호 베어리 요거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근데 이 베어리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다른 생기 있는 톤들 깔아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제가 보고도 상현이가 생각났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나서 더 바를게요. 이게 계속 딜레이 되네. 폴이라는 여주인공이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로제라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는 바람도 피고 막 나랑 한 약속도 어기고 근데 꽤 오래 만났어.
근데 하지만 폴은 여전히 로제를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새로운 뉴 페이스인 시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연하남에 나이 차이 꽤 나요. 10살인가 나이 차이가 나나? 어째저째 하다가 그 시몽하고도 막 심지어 잠자리도 가져요. 할 거 다 해. 결국 시몽에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로제에게로 돌아가는. 저 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고 베풀고 배려해주고 하는 나한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제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차려주고 뭔가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로제한테 드렸던 자신의 사랑, 시간, 노력, 애정 막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었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은중이 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끊임없이 흔들리거나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싫어 라고 생각한다면 은중이는 안 할 사람인 거예요. 나를 진짜 아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더 발라보면은 이거를 오늘 발라보고 싶었어요. 이거 내가 바를 수 있어? 약간 이럴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글로스 느낌의 맑은 광이 있다면 발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카라멜 글레이즈 카카오 50%.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막 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기 대신 무드를 줘. 이 밑에 깔아놓은 배열이랑 이제 싹 어우러지면서 약간 누드톤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생기가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제가 신상깡했던 로그 컬러 있죠? 이런 것들을 안쪽에 살짝 발라주면 생기가 좀 죽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을 소프트 뮤트가 또 추금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릴리바이레드 여기 끝에 슈가폼이라는 펄이 있거든요. 요거 하이라이터로만 살짝 한번 써보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은중과 상현의 가장 큰 대주제는 나를 사랑하자 인 것 같았어요. 은중과 상현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은중과 상현 끝나고 하나의 편지처럼 이렇게 적어놓으신 글들이 넷플릭스 계정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읽어드리자면 그 송혜진 작가님이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은중이면서 상현이기도 하겠지요. 은중에게도 왜 상현이 같던 날이 없었겠어요. 외롭고 사나워진 마음으로 보낸 밤도 많았겠죠. 하지만 은중은 엄마와 선생님이 뿌리내려준 힘으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었던 상현은 은중이 끝내 상현을 받아줌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자기와 화해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은중과 상현, 이 작품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로서 자기를 데리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상현이처럼 외롭고 힘든 날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중이가 되어주세요. 안아주고 들어주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도 치면서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네가 사람이어서 느끼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하루하루 되시길.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의식적으로 들여다봐주지 않으면 진짜 상현이가 진짜 흑화해서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폴처럼 스스로가 고통받을 걸 알면서도 또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또 나머지 정리는 제가 머리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좀 묶어도 보고 했는데 좀 차분하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저의 그냥 긴 생머리를 살려야겠다 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보니 또 편집된 내용들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라님은 진짜 어른스럽다, 되게 성숙하다 막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또 전 똑같이 실수하겠죠. 그래도 나는 다시 돌아오는 길을 이제는 알겠지. 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조금은 생긴 거고 그 길에 칭찬일기가 좀 큰 몫을 한 것 같다. 은중과 상현을 보고 공감하신 분들이 있다면 칭찬일기 꼭 써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